네, 건축법의 핵심 용어 35번째는 건축물의 구조 파트입니다. 자, 우리 건축물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건물 자체가 튼튼하게 설계되고 튼튼하게 건설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건축물은 각종 충격이나 진동 같은 거에 잘 견딜 수 있게 안전한 구조로 건물을 건축해야 되므로 설계할 때 지켜야 되는 구조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중개사는 건축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건 알 필요 없고 시험에 나오는 것만 몇 가지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1번하고 2번 내용을 보는데 이거는 그냥 살짝 한번 보세요. 자, 국토법 0으로 정하는, 자, 우리 건축법의 국토법 0에 구조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자, 건축법의 국토법 0을 보면 구조 기준이 있는데 그 정식 이름이 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이게 시행규칙인데 국토법 0이니까. 국토법 0으로 정하는 구조 기준에 맞게 건물을 설계해야 되는 건물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하얀색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물은 모두 구조 기준에 맞게 설계를 하고 건축 대선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조 안전 확인 대상, 우리 금방 봤던 이 국토법 0에 따라서 구조 안전 확인받은 건물은 건물이 허가권자가 허가할 때 내진 성능까지 확보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건물을 건축 허가 내줄 때 내진 성능을 확보하는 건물도 우리 금방 봤던 이 허가받는 건물입니다. 다시 한번 건축법에 따라서 11조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물은 국토법 0으로 정하는 구조기준에 따라서 안전확인도 받아서 설계를 해야 되는 거고, 설계할 때 또 건축허가를 내줄 때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 좀 전에 구조안전 확인 대상 허가받는 건물이면 내진 성능을 확보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건물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뭐 특별히 문제 날 건 없는데 이제 3번부터 좀 보실까요? 3번. 좀 전에 우리 허가받은 건물이 그렇게 국토부 0이 정하는 구조기준에 따라서 안전 확인도 받고 또 건물이 완공된 다음에 사용 승인을 받은 이후에 즉시 내진 능력을 외부로 공개해야 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내진 능력 공개 대상이다. 자, 우리 허가를 받고 사용 승인을 떨어지고 나서 내진 능력을 외부로 공개하는 건물이 몇 층부터냐? 자, 2층 이상부터다. 건물의 기둥이나 나무 구조, 목 구조로 되어 있을 때는 3층 이상부터 내진 능력 공개 대상으로 들어간다. 자, 건물의 일반 건물은 2층, 목 구조일 때는 3층 이상부터 내진 능력 공개. 하나 더 있습니다. 건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 승인 이후에 내진 능력 공개다. 자, 건물의 연면적이 150이면 공개하지 않겠죠. 근데 200제곱미터 이상, 자, 또 이렇게 기둥 가구가 나무 구조로 되어 있을 때는 500제곱미터 이상부터가 내진 능력 공개 대상이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4번하고 5번이 중요한 겁니다. 이 4번, 5번을 더 우리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다. 자, 4번이 뭐냐면 구조안전 확인 서류. 자, 이게 뭐냐면 자, 우리 기본적으로 건축 허가 받을 때 기본 설계를 하죠. 자, 그런데 착공 신고할 때 추가적으로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추가적으로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자, 우리 설계자가 기본 설계를 할 때 기본적으로 비용이 들겠죠. 그런데 추가 비용을 들어서 착공 신고할 때 건축허가 끝나고 나서 착공 신고하고 착수할 건데 착공 신고할 때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설계자한테 부탁해서 추가 비용을 들어가지고 착공 신고할 때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건물이 뭐냐? 자, 보세요. 2층 이상,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두 개씩. 자, 목구조일 때는 3층 500이니까 아까 좀 전에 내능력 공개 대상이랑 기준이 같네요. 자, 지금 층수가 2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그때는 기본 설계할 때 비용을 들이고 설계를 해서 건축허가 받은 다음에 착공 신고할 때 추가적으로 구조안전 서류를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건물 2층 이상,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자, 나무 구조로 되어 있을 때는 3층 500제곱미터로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3, 4, 5번 요 세 개를 보세요. 건물 높이가 13m 이상, 처마 높이가 9m 이상. 우리 한옥 같은 경우는 처마가 있기 때문에 처마 높이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일반 건물 높이는 13m, 처마 높이로 9m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 이상도 여기 착공 신고할 때 추가적으로 구조안전 서류를 만들어서 내야 된다. 그 밖에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규모가 없습니다. 모두입니다. 모두. 국가문화예산 3m 이상 차양 같은 게 돌출된 건물들도 구조안전 확인 대상 서류를 내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2층 200제곱미터 이상, 목구조는 3층 500제곱미터 이상 연면적으로 13m, 9m, 10m 이상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기준이 없으니까 모두 이 서류를 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술사 협력받는 건물. 자, 우리 좀 전에 착공신고할 때 구조안전 서류를 내고, 이번에는 6층 이상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일 때는 이 구조 쪽에 최고 전문가한테 협력도 받아야 됩니다. 추가 비용을 또 써야 됩니다. 이 6층 이상이 되면 구조 기술사한테 협력도 받아야 돼요.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다. 다른 조건 없이 3층짜리 건물이면 기술사한테 협력을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런데 이 착공신고할 때 구조안전 확인서를 내야 되는 건물이죠. 3층이니까. 그리고 여기 내진 능력을 건물 다 완공돼서 사용 승인 받은 다음에 공개하는 건물도 들어가는 거죠. 3층 이상, 3층짜리 건물이면 여기 2층 이상이니까 기준이. 자, 근데 만약에 건물이 7층이면 7층. 7층이라고 나오면 기술사한테 협력 받아서 설계해야 되고, 또 7층이면 여기 설계자가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계자로부터 이걸 추가적으로 받아서 착공신고할 때 내야 되는 건물이고 7층짜리 건물이니까. 그리고 앞쪽에서 내진 능력 공개하는 건물도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3층이나 뭐 7층 같은 걸 내가지고 3번, 4번, 5번에 모두 걸리는 건지, 아니면 5번은 안 걸리고 3번하고 4번에만 걸리는 건물,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9회 기출 문제인데, 자, 이 문제가 뭔가 문제를 한번 잘 읽어보세요. 자, 기본 설계할 때 비용을 들었는데 건축주가 착공 신고할 때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설계자한테 부탁해서 추가 비용을 내 가지고 그거를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건물이 아닌 것은, 자, 1번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내야 됩니다. 자, 첨화 높이가 10m. 자, 아까 첨화 높이가 9m 이상만 내면 이 확인 서류 내야 되는 건물입니다. 기준이 9m 이상이니까. 자,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 이상, 이렇게 나왔습니다. 10m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는 10m 이상이기 때문에 아까 첨화 높이는 9m 이상이니까 10m면 걸린 거죠. 자,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도 10m 이상이기 때문에 10m 이상이면 내야 되니까 10m짜리도 걸리는 겁니다. 자, 목구조라고 나왔습니다. 목구조는 기본적으로 이게 500제곱미터 이상부터가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30제곱미터면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층도 여기 2층짜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3층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목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3층 이상이고 500제곱미터 이상에 걸려야 되는데 두 기준이 안 맞으니까 요거는 제출 대상이 아니네요. 4번. 자,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면 다 내야 되는 건물로 봐야 됩니다. 우리 구조 쪽 관련돼서 이렇게 5가지 내용을 정리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셨고, 자, 우리 합격을 연시로 기원하고, 그 다음에 이런 공법 기본 내용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저한테 이 핸드폰 모드로 문자 주시면 제가 이 파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